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세일즈먼의 원칙 저자 주은 LP를 모시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은 LP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은 LP의 영업비밀을 홀라당 네. 제가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먼저 주은 LP는 제가 알기로는 자신만의 세일즈 원칙을 갖고 계신 것으로 확고한 네. 이렇게 확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자신만의 세일즈 원칙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스스로 정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경쟁자를 헐뜯지 마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려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벤츠를 사러 갔다 네. 또는 BMW를 사러 갔다 그러면 이제 BMW 딜러한테 벤츠 어때요? 그러면 네. 벤츠는 뭐가 안 좋고요, BM은 뭐가 안 좋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네. 차거든요. 근데 2019년, 20년도에 그 라임 옵티머스 그 사모펀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일부 금융사에서 그 이제 사모펀드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네. 그럼 상대적으로 그걸 많이 판매한 금융사에서 돈을 빼서 과연 다른 데에다 많이 넣어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금융기관이 풍선 효과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같이 보험 세일즈를 하는 이제 같은 이제 동종업계에 일하는 전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한테 이 회사는요 뭐가 안 좋고요, 이 상품은 뭐가 안 좋으니까 저희 거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보험, 똑같은 이제 설계사들인데 네. 서로 헐뜯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경쟁자를 까지 마라, 네. 상대방을 헛들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덜하지만 돈으로 이제 고객들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돈으로 어떻게 매수하죠? 이번 달에 하시면 제가 상품권을 어떤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어떤 태아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러 갔는데, 이거 가입하면 유모차 사달라. 어떤 상품 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이제 계약이 급하면은 이제 그렇게라도 줘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반드시 언젠가는 도구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돈을 주면 이게 반드시 도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칠기삼. 고스톱 용어 아닙니까? 그런가요? 운이 70%고 네. 내 능력과 재능이 30%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이 별로 없다, 내 삶에 별로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재능과 기술을 70%를 올리면 운이 없다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계속 70점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보다는 운삼기칠이라는 어떤 제 좌우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말이네요. 네. 근데 운이 있으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영업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일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하고 있을 수 있죠. 그 돈으로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제가 이제 거의 16년 했으니까 그 전에 16년 거의 17년 했으니까 보험료를 현금으로 설계사가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담을 하고 청약을 하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첫 달 보험료는 내주실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첫 달 보험료는 내주실 거죠? 이 얘기를 잘못 들어서 저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무안했는지 정말 현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첫 달 보험료를 이렇게 대납해주는 게 문화였던 시기도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안 좋은 문화는 아니고 안 좋은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좋은 원칙,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원칙을 깔고 이제부터 영업 비밀을 제가 하나씩 여쭤볼 텐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상담을 전화해서 만나면 사실 이제 첫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고객이 지금 의사 주로 하지만 네. 의사가 아닌 분도 있단 말이죠. 먼저 이제 의사 선생님들 1분에서 아무리 많이 줘봤자 점심시간 줘도 20-30분 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에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관심을 끌어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한마디만 하고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고 나올 때 한마디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장님, 그 옆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은 20억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원장님은 5억 정도로 준비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시간에 한 20-30분 정도 시간 내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결국의 내용은 이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죠. 호기심을 확 끌어오는 거네요. 네. 저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원장님은 20억으로 준비할 걸 원장님은 5억으로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한번 이거 저희 굉장히 영업비밀. 그럼 저도 이따 끝나고 저도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말 딱 한마디로 호기심이 이끄는 질문이고, 점심시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줬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의사분들이나 일반 고객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세일즈를 하는 사람, 또 영업을 하는 사람,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일단 상대방이 경계를 하니까. 그렇죠. 경계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경계심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저도 고객 입장이어도 좀 부담스럽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 제가 처음에 만나 뵙자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만나시는 게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만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이해도 이렇게 마음속 착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친구를 많이 이렇게 신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게 또 진심이고, 의외로 특별한 비법이 아니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러니까 저희한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너를 경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역시 공감력이 있죠.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원장님, 저한테 보험 많다고 하시려고 하죠? 이렇게 그냥 물어버렸거든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네요.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특히 이제 영업 초창기에는 내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오늘 이 얘기를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제 얘기만 하고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세일즈맨의 어떤 입장만 고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호구로 보이는 모양이지,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의 일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프루덴셜에서 준 그러면 10년 전에는 간호사 전문 LP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영업하는 비법이 있을 텐데 결국 뒤에 상담은 어차피 이제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첫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냐는 싸움이거든요. 진짜 이거 핵심인데 이거. 대부분 이제 제가 만나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을 좀 이해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메이저급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간호대학에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간호대학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몇 등 안에 들어야지 어디 간다 이제 그런 게 나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3교대로 계속 힘들게 돌아야 되고
또 환자들한테 시달려야 되고 또 선배들한테 또 태움 문화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정도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이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야, 우리 딸, 뭐 우리 아들 어디 좋은데 병원 갔어 하지만 실제로 자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주는 거죠. 선생님 대학교 때 공부 잘하셨죠? 그럼 처음에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선생님 다 알아요. 선생님 그래도 대학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치이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드시고 그럴 텐데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 시기를 뒤돌아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자산은 또는 좀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게끔 제가 좀 준비시켜 드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 일단은 차마 남한테 그렇죠.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내가 먼저 깔아드리는 거네요. 저희가 대학교 때 공부 잘했다, 뭐 어렵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먼저 얘기해 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신뢰를 갖고 해주시지 않나. 네. 사실 영업의 신의 간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주은 LP한테 배워서 상담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은 LP하고 몇 번 같이 이제 공동으로 영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저 강의하고 주은 LP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강의해서 이제 일종의 세미나를 한 거죠.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약을 하는 거예요. 100% 청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LP하고 했을 청약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그 비법은 다른 게 있나요? 앞에 그 대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뭐 회사에 뭐 그 영업 책 이런 거 보면 뭐 10명을 만나면 뭐 3명을 계약한다 이렇게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10명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활동량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5명을 만나서 나는 4명을 계약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깊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판매 프로세스 중에 PC를 하거나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제 클로징을 할 때 좀 이제 깊게 남들보다 좀 더 깊게 생각했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더 많은 고민을 했다. 이게 너무 막연한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예를 들면 그 이제 제가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고객분들이 거절하시는 내용들이 크게 이제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납입 기간이 부담이 됩니다. 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뭐 지금의 이 금액이 10년 후, 20년 후에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품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은 고객분들이 가입을 안 하세요. 그렇죠. 가서 검색하죠. 그렇죠. 그럼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은 이 상품은 연봉이 뭐 3%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연금이 몇 프로입니다. 그럼 고객분들 입장 너무 좋네요. 가입하지 않고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좀 딴 데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이제 거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뭐 제가 제안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게 있다면 그거 가입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되 마지막에 행동에 옮길 때는 반드시 감성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감성 터치. 뭐 예를 들면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자, 여기서 이 의미 부여는 또 막연하니까 제가 또 쏙쏙 들어가니까 자, 이제 연금보험을 권하는 이 가령 뭐 30, 40대 이 간호사가 있다. 어떻게 의미 부여를 어떤 스토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성을 터치하셨나요? 제가 이제 실제 모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금을 수령을 하고 계세요. 벌써요? 그럼요. 수령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수령하는 그 연금액을 보면 가장 적게 받는 분이 한 15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00만 원 후반대를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10만 원대 중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 대기업의 차장님이세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연봉이 당연히 역대 연봉이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사장님 혹시 급여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연금 15만 원 받는 게 너무 이렇게 코딱지 같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 15만 원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50대 후반인데 내가 매월 15만 원씩 연금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더 나오는 게 있죠. 뭐 국민연금이든 네. 또 개인연금이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물가 상승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평생 비과세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위로, 위안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자기가 냈는데 네. 그냥 꽁돈으로 생긴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런 느낌도 있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금 35살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뭐 근데 제가 거절 처리 못하면 어떡하죠? 거절 처리 못하면 NG. 네, 네. 그죠? 가령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저도 많았었거든요. 네. 가려면 이거 뭐 지금 내 가지고 네. 나중에 뭐 이거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현재 가치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 돈 저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질문, 거절하는, 이런 이야기를 거절하는 분은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게 진짜 부탁해야 되나요? 네. 부탁. 제가 롤플레이 한번 할까요? 아니, 이게 참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저희가 이제 거절 처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외우고 이제 스크립트로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스크립트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별거 없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조금 이렇게 민망하긴 한데, 저도 사실 투자를 해보잖아요. 저도 투자를 하고 뭐 저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거랑 연금은 사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하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예, 김제라는 곳에서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네. 지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좋은 승용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장비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트랙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걸 사실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차를 살 수 있는 돈 1억이 있다, 저는 트랙터 안 사죠 사실. 다른 뭐 스포츠카라든지 더 좋은 차를 네. 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쓰임 자체가 다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저도 연금을 많이 불입을 하고 있지만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제가 롤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네, 영업의 신께서도 직접 해주시는 게 제가 요즘에 이게 좀 거절처가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청약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달라졌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절 처리가 필요할 네.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버티는 고객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설득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갈 대로 가 이러고 나오나요? 아니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굉장히 만나는 고객들은 다 내 고객으로 모셔야겠다 네. 이런 욕심과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랑 맞는 고객들, 그러니까 모든 고객이 아니라 나랑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갈 고객분들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좋아해야 되고 예. 저도 그분들을 좋아해야지 계속 관계가 오래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도 고객을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는. 네. 그 얘기는 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잔고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런 분들 만나서 상처받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네.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게 며칠씩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게 좋은 방법이라고 네.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실손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보험들 다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험 영업을 처음 할 때 종신보험이 항상 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종신보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요즘에 그러니까 층이
극명하게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20, 30대 분들한테도 종신보험의 예. 필요성 네. 그리고 어떤 보장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명분과 이유를 많이 안내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종신보험은 본인한테 어떤 혜택이 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남겨진 무슨 일이 가족한테. 있을 때 예.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이제 가족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어떤 좀 이타적인 보험이라면 지금은 당장 본인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자산가분들한테는 이제 뭐 상속이나 예.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종신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10억이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세금적 이슈 때문에 많이 예, 그런 걸 또 이제 저희 이제 플래너들이 종용하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계층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근데 자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35살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험 상담을 분명히 하실 텐데 뭐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 자산관리 상담 전체를 할 텐데 이분들한테 자신 있게 나는 종신보험을 권한다. 생명보험을 권하시는 분인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왜 만약 이 부부들이 우리는 애도 없다. 없고, 그다음에 뭐 둘이 다 건강하고 현재 젊은데 굳이 생명보험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약간의 대출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대출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큰 돈이 있습니다. 네. 사실 대출이 없는 집안이 없죠, 사실. 뭐 저도 약간 있지만. 근데, 단순하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만 본다라면,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냥 네트 개념으로 10억 정도를 버는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선생님께서 지금 혹시라도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혹시라도 어떤 조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대안이 있으시냐? 그래 대출을 상환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지금 생활 정도 수준의 어떤 그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준비해둔 어떤 대안이 있으시냐. 근데 대안이 없으시다라면 생명보험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뭐 제가 설마 못 죽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30대 때 죽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도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제 고객분 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어떤 원장님이 계셨는데, 저희랑 상담을 잘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고객으로 모시진 못했어요. 저희가 고객으로 모시진 못했는데, 그분이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도 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너무 아쉬운 거죠. 젊은 원장님이셨는데, 뭔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성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감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라면, 주변 선배님들 어떤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트라인 직접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웬만한 기업 차장까지 했었는데 그때 직원 중에 결혼했는데 보험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인사고과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 네 잘못되면 어떡해? 이 한마디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MDRT라는 협회가 있는데 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21년 됐는데 일본이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이제 보험 산업이 좀 더 발전되고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일본은 생명보험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예를 들어 우리 국가 이제 뭐 그런 날처럼 기념일처럼 일본은 1월 31일인가가 생명보험의 날입니다. 제 생일이 1월 21일인데. 명로의 날 이런 것처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어찌 보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와, 그건 저희가 좀 이렇게 배울 점이다.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일본,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화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제가 가장이고 저는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항상 네. 딱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으면 네. 상대방이 이 진심만 알아준다면 사실 어려운 건 네.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마음이 네. 영업 현장으로 돌아온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영업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네. 게 있어요. 하루 일과가 지금이야 약간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영업 한참 할 때 네.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5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놨죠. 제가 이제 뭐 잠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네. 알람을 한 4-5개 맞춰놔가지고 일어나면 한 5시 15분, 20분. 원래 5개 맞추면 마지막 때까지 그렇죠. 잡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차피 또 올릴 거니까. 5시 15분, 20분 정도에 나와서 이제 뭐 옷만 입고 나오죠. 옷만 입고 이제 사무실 와서 이제 근처에서 이제 간단하게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이제 아침밥을 꼭 먹거든요. 아침밥 먹고 그러면 딱 사무실 출근하는 시간이 다시 오면 한 8시. 그때 이제 오늘 미팅할 거 이제 다시 준비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일 도와주시는 이제 실장님한테 업무 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고객분들 통화도 하고. 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무실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한 8시, 9시. 그리고 마무리해서 집에 가면 또 11시 뭐 그렇죠. 이렇겠네요. 네. 거의 쉴 새 없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거의 돌아가는데 되게 힘들 텐데 영업을 아들한테, 연준이한테까지 권하고 싶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40대지만 30대를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일반 회사에 있었다라면 제가 치열하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급여에 맞게끔. 알바. 네. 급여에 맞게끔. 근데 제가 30대, 물론 전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고, 한 50대 중후반까지는 치열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사는 만큼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저는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길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결핍이 있어야 네. 지가 채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게 결핍은 아니지만, 좀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좀 환경과 조건을 좀 한번 이 친구한테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저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채워주면 자기 아이들이 스스로 채우지는 못합니다. 지금 주은 LP가 30대, 40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결국 위에 어머니, 아버님이 안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경제적으로는 항상 그렇죠. 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었었죠. 네. 그걸 채우다 보니까 네. 굳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좀 어려운 일을 닥쳐도 이렇게 뭐 맞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용기가 힘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일즈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주은 LP처럼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네.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저는 자기만의 신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신념. 본인의 신념. 네,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떠한 세일즈를 하든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주은 LP의 신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네, 믿음은 곧 이제 신념이니까.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념.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에 대한 믿음, 신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나의 어떤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업에 대한 신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신념. 네, 그 3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은 내가 혹시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오늘 거절을 당했더라도 나는 결국 넘어서 앞으로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겠죠? 맞아요. 저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은 저희 연준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이제 아내, 아이, 이제 제가 자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불을 끈 상태에서 옷을 입어요. 네, 불을 끈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제가 잠옷을 벗고 정장을 입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지 뭐가 툭 떨어지는데 제가 불을 켜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 없을 거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지 자크 아. 그 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화장실 갈 때면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구나. 진짜 되게 뭐 새끼 손톱만도 못한 것이 이렇게 큰 작용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참 힘들 때였고 어려울 때였는데 내가 보험 세일즈 시작하고 하는 게 분명히 나는 쓰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스스로.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성과를 잘 못 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내가 지금보다 더 크게 쓰여질 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네, 맞습니다. 즉 그 쓰임이 있다는 걸 알고 어딘가에서 내가 쓰일 것이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했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거꾸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 초기에는 못 느꼈는데 되게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겸손하다면 어떤 의미? 예전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험 세일즈를 하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은 외제차를 막 사고 막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저도 억대 연봉을 받아보고 MDRT에 3배 실적을 했지만 내가 스포츠카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태인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어떠한 그 희망의 대상 또는 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과시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한순간에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될 때일수록 되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깨 뽕 들어가고 거만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때 너무 거만하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많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영업 이야기지만 영업을 해보면 이게 삶입니다. 결국은 이런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주은 LP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영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라고 권하고 싶은 분, 어떤 종류, 어떤 상황, 뭐 어떤 처지, 뭐 어떤 성향 이런 것까지 있다면 혹시? 그러니까 뭐 처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하면 영업에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뭐 프리랜서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보험 세일즈, 금융 세일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자기 스스로 개인 사업자처럼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 충분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가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영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부에서 이미 했던 얘기가 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한테 이 세일즈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어요? 저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 동료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또는 이제 고객이랑 상담을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고객을 만나고 내가 세일즈를 하다가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사망한다 하더라도 뭐 억울해서 내가 믿는 신한테 원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 의미는 몰입을 한다. 영업이 나를 몰입시킨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은 사실 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만 와서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분들, 뭐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거 다 뭐 필요 없고, 세상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가장에게 한 말씀. 가장에게. 네. 그게 남성 과장일 수도 있고, 여성 과장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정리하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영업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이제 보험 세일즈에 입문해서 이제 15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그리고 고객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제 우리 강의를 하거나 뭐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나마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일을 되게 잘하고, 예. 높은 소득을 얻었고, 이런 걸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았다. 또는 뭐 산에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주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없었으면 제가 책도 못 냈을 거고 아마 우리 이명로 작가님은 저를 초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탄탄대로를 경험했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금의 시기를 회상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축복의 네. 시간을 본인이 만들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뚜벅뚜벅 자신의 신념,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걷기만 하면 결국은 된다. 네. 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꾸 프루덴셜이라고 해요. KB 라이프 파트너스의 가장 힙한 우리 주은 엘핀을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촬영은 처음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리딩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존경하고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이명로 작가님과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네. 여러분, 다음번엔 제가 둘이서 롤플레이를 한번 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 네.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